자, 그러면 리액트도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하는 돔을 사용하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액트는 뭘 쓰냐면 버추얼 돔이라 해가지고 가상돔을 사용합니다. 가상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돔이랑 리액트에서 말하는 가상돔이랑 뭐가 다르냐? 보통 이제 이 가상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웹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인데, 그러면 리액트는 어쨌든 가상돔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가상돔. 그러면 이제 웹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상태가 변경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을 돔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냐면 가상돔을 하나 더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돔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일반적인 돔이에요. 뭐 A 돔. 이게 이제 오리지널인 거죠. 오리지널. 뭐 이런 식으로 뭐 트리 형태로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돔인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상돔을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듭니다.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얘는 가상돔이에요. 버추얼 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버추얼이 가상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div 뭐 그다음에 뭐 ptag h1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div 그다음에 뭐 ptag 뭐 h1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왜냐면 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ptag라는 녀석이 배경색이 변경됐대요. 배경색이. 그러면 배경색이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일단 변경시키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일단 뭐예요? 찾습니다. 그러면 얘가 변경됐어요?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됐으면 얘를 메모리상에서 실제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수정된 엘리먼트를 뭐 하냐면 반영을 시킵니다. 즉 얘가 어떻게 되냐면 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돔 같은 경우는 변경됐으면 아예 다시 로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가상돔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비교를 해요. 변경된 사항을 비교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얘를 일단 뭐 하냐면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되고 변경된 사항을 어디다가 얘한테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노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고 바뀐 부분만 변경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게 수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위치 그런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문서에 변경된 부분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경우에 뭐가 발생한다? 리플로우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레이아웃을 싹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과부하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는 웹페이지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실제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면 페이지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웹페이지가 HTML 문서가 돔이 다 로딩이 된다 해봐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는 뭐 잦은 리페인트라든지 리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가상돔이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상돔은 말 그대로 가벼운 사본, 얘가 이제 원본이라면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뭐한다? 사본을 메모리에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돔의 디자인이라든지 레이아웃이 변경된다?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을 바로 메모리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아요. 모으고 가상돔이랑 원래 돔이랑 비교를 한다고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 변경된 사항만 깔끔하게 그 부분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된 상황만 깔끔하게 변경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디핑이라고 합니다. 디핑. 자, 여러분들 디핑이라는 뜻이 뭐예요? 디핑이 비교하다라는 거죠. 디핑. 얘가 이제 비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핑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이 알고리즘 뭔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디핑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깔끔하게 그 변경된 상황만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리액트는 상태가 변경되면 리렌더링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렌더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교한 상태에서 변경된 사항만 깔끔하게 반영되는 게 바로 이제 가상돔의 특징이고 그걸 뭐라고 한다? 디핑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재조정이라고 해요. 재조정. 그래서 리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이 다 변경됐다. 그러면 실제 돔을 10번 반복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으로 뭉쳐놔요. 그러니까 집단화 시킨 다음에 뭉친 다음에 그거를 가상돔에 변경된 상황만 깔끔하게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리액트 버추얼돔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도식화해가지고 표현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웹페이지 요청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검색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브라우저가 리액트 코드를 당연히 로드하겠죠. 그 다음에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가상돔. 왜냐면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제 레고 블록 가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블럭을 조합하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포넌트 기반의 가상돔을 생성한 다음에 여기 보면 버추얼돔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가상돔은 실제 돔의 가벼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초기 렌더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클릭이라든지 뭔가를 입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벤트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초기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상태가 바뀌면 가상돔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핑 알고리즘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리액트는 가상돔과 이전 가상돔을 비교를 해서 뭐한다? 변경된 사항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핑 알고리즘에 의해서 돔을 업데이트해서 그 변경된 업데이트 사항을 뭐한다? 우리가 보는 거다. 그 클라이언트가 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다? 리액트 가상돔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